자, 심층순환. 자, 표층이 아니라 해수의 순환 중에서도 깊은 곳에 일어나는 순환. 자, 심층순환의 원인. 참고로 심층순환의 원인은 표층순환은 바람이지만 심층순환은 일단 물속에서의 흐름, 깊은 곳에서의 흐름. 처음에 가라앉아야 됩니다. 침강을 하려면 가라앉으려면 뭐가 커야 되죠? 밀도가 커야 되지. 그래서 이 원인은 밀도차입니다. 표층에서 가라앉게 되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순환을 뭐라 하기도 하냐면 밀도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도류. 자, 또는 밀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자, 우리 볼게. 자, 해수의 성질 중에 수온과 염분 두 가지죠. 그래서 수온, 열, 염분, 염. 그래서 열염 순환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야. 요즘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거나 원인은 밀도차라는 것. 자, 원리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표층순환 있죠? 표층해류. 표층해류 보면 순환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적도에 출발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가지? 극지방까지 고위도까지 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표층수는 결과적으로 저위도에서 온도 높은 적도 부분에서 온도 낮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겠지? 자, 냉각이 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겠죠. 그렇게 가라앉는다 그 말이야. 근데 무조건 와서 가라앉기만 가라앉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겠지. 참고로 다시 올라오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이곳이 어디냐 하면 인도양이나 북태평양 이곳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나중에 볼 거야. 자, 그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서로 연결돼서 계속 돌고 도는 관계예요. 서로 하나의 벨트처럼. 자, 이렇게 이 그림 잘 나옵니다. 이 그림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112페이지에 있는 이 세 개 그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개 그림 가지고 문제가 나와. 심층순환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참고로 파란색이 뭐냐면 심층, 깊은 곳에서의 움직임이고 빨간색이 뭐냐면 표층에서의 움직임이야. 자, 참고로 그린란드 있죠? 그린란드 주변에서 가라앉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극 영역에서 가라앉는 것. 이 노란색 영역이 대표적으로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왼쪽 여기는 뭐라 부르냐면 레브라도로 하고 여기는 노르웨이 해역, 여기는 웨델해인데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곳이 파란색에서 빨간색,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곳에서 올라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도양 그리고 북태평양 여기서 올라옵니다. 2학년 때는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근데 3학년 됐을 때 이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것을 다르게 좀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내가 내용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얼마든지 파악 가능하지. 됐나?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 그린란드 옆에 레브라도 해역, 노르웨이 해역. 그리고 여기는 웨델 해역. 웨델 해. 나중에 쓸 겁니다. 쓸 거야. 간단히 썼어. 자, 넘어갈게. 자, 형성 원인이 밀도차라 그랬는데 어쨌거나 극해역. 고위도로 오게 되면 냉각이 이루어져서 무거워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무거워졌기 때문에 침강하게 된다. 자, 참고로 침강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도 출발해가지고 저위도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물속 깊은 곳에서 이동이 있다는 거지. 저위도로 가서 아까 얘기했던 인도양이나 또는 북태평양, 열대 및 온대 지방에서 다시 상승하게 된다. 근데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다 연결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표층순환 따라서 다시 고위도로 가게 되는 것이.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층순환. 실제로 심층순환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표층순환까지 다 연결된 하나의 벨트를 제시한 거지. 자, 근데 관측. 여러분들 표층해류 관측을 어떻게 할까? 표층해류? 흘러가는 것. 참고로 부표라고 공 같은 거 있지? 뜨는 거? 뜨는 거에다가 센서 달아가지고 물에 띄워놓게 되면 만약 해류가 있다면 해류 따라 계속 움직이겠지.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얘들은 속도가 너무 더 느려. 이렇게 부표 띄워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 부표는 뜨는 거잖아, 맞지? 얘는 실제로 관측하기 너무 더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 주기가 얼마쯤 걸리냐면 한 바퀴 도는데 10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할 수 있겠어? 너무 더 느린데.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괴.
지괴 기억납니까? 앞에 지질 단어 배웠던 거? 지괴는 땅 덩어리 그 말이거든. 그럼 수괴는 뭘까? 물 덩어리. 물 덩어리의 성질을 파악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수온과 염분.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 수온과 염분이 뭘 결정하죠? 밀도. 자, 봐. 원래 물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밀도 큰 물을 넣었어. 자, 원래 그냥 물이 큰 수조에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밀도 큰 물을 넣었어. 바로 막 섞입니까? 부으면? 아니지. 밀도 큰 물이 어떻게 되지? 가라앉잖아. 가라앉는다 그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찬물과 따뜻한 물이 있어. 찬물과 따뜻한 물이. 밀도 큰 물과 밀도 작은 물이 있어. 자, 가운데 가림막이 있었는데 가림막 치워버렸어. 그럼 두 개 어떻게 되죠? 밀도 큰 애는 아래로, 밀도 작은 애는 위로. 바로바로 안 섞인단 말이지. 밀도 다르면 안 섞인단 말이잖아. 잘 안 섞인단 말이잖아. 그것처럼 수온과 염분이 다르면 밀도가 다를 거야. 밀도 다른 물들은 서로 바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차이를 유지한 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예를 들어 이 물을 잠깐만. 이 물이 내가 넣었을 때 이 물이 가라앉을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 지역 따라 쭉 내가 수온과 염분 측정하면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겠지. 그 말은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됐나? 이렇게 흐름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온과 염분을 재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그래서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참고로 수계 분석이란 게 수온과 염분을 재는 건데 수온과 염분은 결과적으로 밀도를 알려준다 그랬지? 자, 우리가 해수의 성질을 앞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밀도 하면서 자, 세로축은 뭐였죠? 수온, 가로축은 염분이라는 수온 염분도를 이용했지. 수온 염분도가 TS도입니다. 수온 염분도. 자, T 수온, S가 염분. 템퍼러처 솔리너티잖아. 자, 이거.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밀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밀도 차이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두 가지만 할 건데 자, 심층순환. 심층순환은 대서양 거, 태평양 거 있지만 태평양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서양이 잘 나타나서 대서양의 심층순환만 다룹니다. 우리는. 대서양 거만. 자, 참고로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심층순환이 잘 만들어진 이유. 아까 심층순환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침강해야 되는 거지? 밀도가 커야 되겠죠? 참고로 태평양보다는 대서양의 염분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같은 물이라도 염분이 높기 때문에 더 밀도 크겠지? 좀 더 쉽게 가라앉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태평양보다는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그림 자료가 있는데 이 그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기억을 좀 하셔야 돼. 자, 제일 위쪽에 표층류가 있는 거고 표층수. 자, 표층수가 있는 거고 자, 표층수가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것. 참고로 깊은 곳에 있는 흐름은 세 개입니다. 중층류, 심층류, 저층류. 중심저.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중층류와 제일 아래에 있는 저층류는 S. 남반구 고위도에서 가라앉아서 시작되는 것.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심층류는 북반구 고위도에서 가라앉아서 시작되는 것. 자, 정리해볼게. 중층수, 중층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 고위도에서 시작될 건데 기본적으로 표층류들은 어디로 간다고? 고위도로 가겠죠. 자, 표층류가 고위도로 가서 차가워져서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남이 한 60도 부근에서 냉각되어 침강되는 걸 말한다. 자, 바다의 평균 깊이가 얼마쯤 되죠? 4km, 4천 정도. 4천. 3,850이었지? 4천 정도 됩니다. 물론 대서양은 4천 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 자, 그런데 이 중층수는 거의 한 1000m 정도 깊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뭐 이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아. 깊이 약 1000m를 따라서 움직인다. 자, 두 번째로 심층수. 자, 심층수는 아까 중층수와 저층수는 남반구에 시작된다 그랬고 심층수는 북반구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어디냐면 여기 자 내려갈게요. 아까 했던 그린란드 있죠? 아까 레브라도와 노르웨이 해역 그곳입니다.
자, 이게 그린란드 주변에서 역시 냉각돼서. 자, 봐. 중층수나 심층수나 저층수나 모두 다 냉각이 원인이야. 모두 다 냉각이 원인입니다. 자, 얘 역시 냉각돼서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되는데 일단 형성되는 곳은 한 1500에서 4000m. 자, 아까 그린란드 주변 그랬는데 아까 두 군데 레브라도 해역과 노르웨이 해역. 이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알고 있으면. 자, 냉각되어 침강할 건데 특히 자 북대서양의 염분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밀도가 커지면서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를 하겠지만 가장 염분 높은 놈은 가운데 있는 이놈입니다. 심층수. 자, 세 번째. 자, 저층수. 자, 저자가 무슨 저자? 아래. 바닥 저자. 바닥을 따라 흐르는 저층수. 이거는 남극에서 가라앉은 애들. 남극에서. 그래서 중심저가 된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자, 저층수는 자, 남극 부근에서 가라앉게 되는데 남극 주변에 자, 아주 온도가 낮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냉각돼서 결빙까지 있습니다. 결빙까지. 중층수나 심층수는 냉각만 돼서 밀도 커지는 걸 말했지만 얘는 냉각이 아주 많이 돼가지고 결빙되는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봐봐. 바닷물이 얼 때 안에 있는 소금, 염류 같이 얼어 안 얼어? 안 얼다 그랬죠? 그러면 남극 부근에서는 바닷물이 얼 때 이 물이 얼어버리면 가지고 있는 염류를 막 뱉어버리지. 오히려 남아있는 물들이 염류를, 소금을 더 받게 되겠지? 그럼 남아있는 물의 염분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무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더 염분 높아지면서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되는 거지. 참고로 4000m 이상 바닥을 따라 흐릅니다. 가장 무거우니까. 그래서 저층수는 바닥 저자라 생각한다면 바닥 따라 흐른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중심저 중에 가장 밀도 큰 건 누구야? 저겠죠. 밀도 크니까 가장 바닥에 있는 거잖아. 밀도 가장 작은 건? 중층수. 됐지? 밀도 작으니까 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남극 주변, 아까 해역 이름을 웨델해라 그런다. 웨델해라 그럽니다. 이 주변 바다를. 자, 봐봐. 이 그림도 잘 나오지만, 그림인데, 이 자료가 앞에 대서양 심층순환 관련해서 이 자료가 잘 나와. 이게 수온 염분도잖아, 맞지? 아까 했던 중심저 세계 위치입니다. 됐지? 자, 밀도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커지는 거잖아, 맞지?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고. 맞나? 자, 그러면 세계 중에 가장 밀도 큰 건 누구죠? 가장 밀도 큰 건 누굽니까? 저층수지. 왜냐면 1.028 있는데 심층수는 이 선을 안 건드렸잖아. 근데 지금 저층수는 이 선에 걸렸지. 그러면 가장 밀도 큰 건 바로 저층수가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조심할 게 이 세 개 중에 가장 염분이 높은 건 누굽니까? 심층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이 이름들 다 지우고 나옵니다. 이름 다 지우고 나와. 그러면 세 개 중에 누가 누군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 이 정도 말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역할은 자 에너지 수송인데 저기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한다. 참고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열을 직접 받는 방식도 있지만 차가물을 고위도에서 저기도로 주더라도 열 받는 효과가 똑같다. 자, 그러면 심층순환이 약화된다는 말은 열 수송이 약화된다 그 말이잖아. 자, 그랬을 때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여러분들 컨베이어 벨트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가라앉는 게 봐봐. 가라앉는 게 약하다면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겠지. 이게 많이 가라앉아야지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막 표층수가 막 들어올 거잖아, 맞지? 그래서 다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표층순환도 약화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수송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생긴다. 참고로 열수송 이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구 곳곳에 기후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위도에서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온도는 높아지겠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열을 잘 못 주니까. 고위도는 온도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열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순환이 약화되게 되면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온도 차이는 커지겠죠. 자, 하나만 더 쓸게. 저고위도 간의 온도차가 결과적으로 커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난화입니다. 이거 한번 쓰고 설명할게. 자,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만약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면 참고로 심층순환이 약화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빙하들 어떻게 되죠? 높겠지? 근데 빙하는 안에 염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거의 안 가지고 있죠. 바닷물이 얼 때 염류 같이 얼지 않으니까. 그러면 빙하들이 녹게 되면 그냥 맹물을 그냥 물에 바닷물에 넣어주는 거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염분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염분이 낮아지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져. 밀도가 현재 밀도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침강을 잘해 못해? 못해. 그래서 심층수는 약화된다, 그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수송이나 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거니까 저 고위도 간의 온도차가 커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투마로우 영화 봤습니까? 안 봤지. 오래됐다. 원래 아버지가 그 남극의 뭐 기후학자인데 연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실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구 온난화 되게 되면서 갑자기 이 현상이 발생을 해. 그러면 그래 되게 되면 여러분들 고위도는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빙하가 덮인 영역이 훨씬 더 넓어져. 참고로 빙하가 덮고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야. 급격히 빙하기 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미국이 막 얼어붙는 거.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 아버지가 아들이 뉴욕에 있는데 구하기 위해서 막 뉴욕을 가잖아. 그래서 뭐 자유여신상도 막 얼어붙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짧게 본 거 같아요. 짧게 본 거 있습니까? 그 내용이야.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야. 자, 두 번째 표층과 심층 사이에 물질 교환인데 참고로 표층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가라앉을 거잖아, 맞지? 표층수가 고위도로 간 다음에 가라앉게 될 건데 참고로 표층에는 뭐가 풍부하더라? 표층에는 산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심층순환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올라오게 되잖아, 맞지? 인도양과 북태평양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올라올 때 심해층에 많은 건 뭐지? 생물들이 죽어서 분해되면 유기물이 분해되면 무기물이 되죠. 그래서 무기염류, 영양염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이 결과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영양염류를 표층 부근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이 영양염류가 광합성하는 재료였지. 이렇게 어차피 결과적으로 영양염류가 올라오는 곳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어류도 많이 모이게 되는 거지. 세 번째, 해수의 순환. 그냥 이거는 바닷물이 돌고 도는 걸 표현한 겁니다.